에디슨은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림만 그리고 선생님이 무엇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어. 그런데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엉뚱한 질문을 하곤 했지. 결국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달 만에 선생님은 에디슨을 바보라고 하며 학교에서 가르칠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했어. 이 말을 들은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 얘들아, 벌써 한낮에는 거의 여름이 온 듯하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 감기 걸리기 쉬우니 건강관리 잘해야겠어. 어제는 엄마가 도서관에 갔다가 에디슨 이야기를 읽었어. 너희들 키울 때도 읽었었지만 너희가 이미 어른이 되고 또 이젠 손주가 내년이면 학교를 가게 되어 다시 읽어보았지. 역시나 에디슨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다 싶었어.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아이였어.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호기심이 문제였지. 에디슨은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림만 그리고 선생님이 무엇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어. 그런데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엉뚱한 질문을 하곤 했지. 결국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달 만에 선생님은 에디슨을 바보라고 하며 학교에서 가르칠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했어. 이 말을 들은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 토마스,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궁금해하는 아이지. 학교가 널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줄게. 에디슨의 어머니는 결혼 전에 교사로 일했었기에 그 경험을 살려 에디슨을 열심히 가르쳤어. 뿐만 아니라 에디슨의 어머니는 화학에 관심이 많던 에디슨에게 지하실에 에디슨만의 실험실을 만들어줬대. 에디슨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면 실패도 많았어. 실험 도중에 유리병이 깨지고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지. 하지만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럴 때 꾸짖지 않고 조용히 물어봤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시 해볼래?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이 친구에게 하늘을 날게 한다면서 약품을 먹여 친구가 의사의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어. 그 일로 에디슨의 아버지는 크게 화가 나서 지하실의 약병들을 다 갖다 버린다고 했어. 에디슨은 다시는 사람 상대로 실험하는 위험한 짓을 안 하겠다고 약속해서 간신히 지하실에서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지. 이때 에디슨의 아버지도 사고 뭉치로 보였을 법한 아들의 약속을 믿어준 거지. 이렇게 에디슨은 왕성한 호기심으로 궁금한 것들을 공부하고 실험함으로써 전등을 비롯한 축음기, 영사기, 전화, 전신기 등을 비롯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어. 특허를 받은 발명품이 자그마치 1000여 개가 된다니 대단하지? 에디슨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고 해. 내가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천재라고 믿어준 단 한 사람, 어머니 덕분이었어. 에디슨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엄마는 너희의 가능성을 믿었기에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너희가 알림장에 따라 준비물을 챙기고 숙제를 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했지. 엄마는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또한 미술학원이든 피아노 학원이든 태권도 학원이든 너희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도록 했지. 엄마는 되도록 너희 생각을 존중하려고 했어. 아들이 중학교 때 경시대회 전국대회에서 1학년과 2학년 연속 동상을 받았지. 아들도 실망했었지만 2학년 때 동상 받았을 때는 너희 아빠가 아들에게 이제 경시는 그만둬라 하고 말했고 아들은 눈물까지 보이며 아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했지. 엄마가 중재해서 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로 결론을 냈어. 엄마는 아들의 가능성을 믿었거든. 결국 아들은 미국의 유명 대학에 유학까지도 가게 되었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지. 이처럼 아이를 믿어주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단다. 부모가 믿어줄 때 아이는 스스로를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느낀대. 이는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해. 그런데 믿어줄 때도 부모가 자기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겠지? 단지 부모의 욕심이 앞서서 아이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 과중한 기대를 하는 것은 아이에게 부담만 주는 것일 수도 있어. 믿어준다는 것은 결코 통제하거나 과잉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기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감도 키워가는 거야. 또한 부모가 아이를 믿으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대. 그 이유는 아이가 실패해도 부모가 여전히 자기를 신뢰할 것이라 느끼기 때문에 포기하기보다는 다시 도전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낀대. 이 신뢰가 사춘기 이후에도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고민이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야. 부모가 믿고 기다려주면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대. 작은 실패나 실수를 겪으면서도 성장할 기회를 얻고 점점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된대. 결과적으로 내 아이를 잘 이해하고 믿어준다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 자율성, 도전정신, 관계 형성 능력, 문제 해결력을 모두 키워주는 가장 강력한 양육 방식 중 하나라는 거야. 그렇다면 아이를 어떻게 믿어주면 좋은지를 연령대별로도 알아봤어. 유아기에는 아이가 무엇을 하려 할 때 조급하게 도와주지 말고 기다려주래.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하면서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래. 아동기에는 학교 숙제, 친구 관계, 취미 활동 등을 아이가 직접 선택하고 해볼 기회를 주래. 그리고 실수했을 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 주래. 또한 결과보다 노력과 선택 과정을 인정하며 격려하래. 청소년기에는 아이가 자기 의견이나 진로를 말할 때 바로 평가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래. 그리고 통제 대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믿어 라는 태도를 보여주래. 또한 실수를 하더라도 이 경험도 내 성장의 일부야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래. 이제 아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키우게 되겠지. 사실 엄마는 너희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키웠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의 가능성을 항상 신뢰할 수 있었지. 엄마는 앞으로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을게.